그렇다면 네. 이민을 얘기하기 전에 네. 최초의 이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이민이라는 걸로 최초를 따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근대 국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로 보자면 민족의 이동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자면 네. 뭐 청동기 시대로 가보자면 뭐 스키타이족의 이동 네.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동은 흉노족의 이동이죠. 흉노족이요? 흉노 들어보셨죠? 흉노하면 주로 중국의 어느 나라랑 많이 싸웠던 나라죠? 오. 송나라인가 한나라인가? 만리장 한 맞습니다. 네. 한 나라. 똑똑하네. 히읗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뮬란입니다. 와. 뮬란이요? 뮬란에서 나오는 게 흉노족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초기니까 예, 그게 달라 보이네, 해당되는데 오늘. 네. 그러니까요. 이 흉노정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예. 기원전 한 4, 5세기경에서 예. 한 기원 후 한 4, 5세기경 정도까지 있다가 네. 그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흉노족의 하나의 일파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훈족입니다. 훈족. 네. 예. 들어봤습니다. 훈족이 이동해서 기존에 있었던 게르만족을 밀어요. 오. 그래서 그 밀렸던 게르만족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아.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던 이 예. 하나의 이동이 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와.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런 민족의 이동, 대이동 이런 게 언제 나타났나요? 이동 우리는 뭐 이제 크기로 봤을 때 큰 이동이나 이런 것은 없었겠지만 네. 뭐 그래도 이제 작은 이동이라고 한다라면 네. 대표적으로는 고구려가 멸망했잖아요. 네. 고구려. 그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남아있는 유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거든요. 네. 그리고 30년 뒤인 698년에 우리 민족의 또 다른 나라가 만주에 세워집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대조영. 그 발해 유민들을 모아서 세워진 그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세워진 게 발해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발해가 거란한테 926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예. 그 멸망했던 이들이 고려로 편입돼 들어와요. 그게 대표적인 이동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동으로 볼 수 있겠죠. 또 뭐 네. 역사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얘기를 또 일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타이에 의해서 이래저래 강제로 잡혀다가 끌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고 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동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많았죠. 그 일본은 당시에 이 고대 시대의 중심적인 문화는 사실 중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는 중국이랑 거리도 그렇고 네. 뭐 서해가 그렇게 멀지 않았으니까 빠른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일본은 생각보다 거기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거리적인 문제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고대 일본 문화를 발전시켰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오. 백제 사람들이 많이 아하. 알려주게 되고요. 예. 뭐 유학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네. 뭐 한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서 토기 기술 같은 알려주게 것도. 됩니다. 고로다가 대표적인 토기로 본다라면 바로 임진왜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임진왜란. 네. 와. 임진왜란은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전쟁. 아. 도자기 전쟁인가요? 오, 진짜요? 도자기 전쟁이요? 도자기. 다시 한 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춰? 불화살? 불화살은 뭐야? 훌륭하십니다. 아, 네.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 도자기 불렀어요. 전쟁.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일본 하면 유명한 게 대표적인 도자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15세기 경까지만 하더라도 네. 도자기 문화는 우리나라가 최고였어요. 아 진짜요?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대요. 초반에 가서 갖고 와. 도자기 좀 갖고 와라. 도자기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좋다는데 예. 도자기 좀 갖고 와라. 네. 그래서 처음엔 도자기를 갖고 왔대요. 근데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충격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깨지기도 네. 하고 예. 또 사용하다가 망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도자기를 갖고 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 뭘까요? 대박. 장인을 데리고 오는 그렇죠. 만드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셔와라 이거. 모셔와라.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잡아서 죽여도 상관이 없지만 예. 도자기.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은 완전 최고 대우를 했죠. 오호. 그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좀 문화도 문제가 있었던 게 예. 도자기 만드는 기술 같은 건 되게 고급 기술이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히 천대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 신분적으로 높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들의 그 대표적으로 이삼평 씨라고 계시거든요. 이산평. 이삼평. 삼평. 씨가 계시는데 예. 이삼평 씨 사진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사진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네. 진짜요? 도조 이삼평이라고 써 있습니다. 와. 도조 이삼평입니다. 저 무슨 뜻입니까? 그 도자기의 시작. 일본 도자기의 시작. 이게 일본 아리타 가면 있고요. 네.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예. 그 이삼평 씨의 14대 손이 14대 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와. 저분이신 거예요? 저분입니다. 어떻게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네.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일본 분이세요 지금. 근데 제가 저거 역사 교사들 모아서 연수를 이렇게 같이 예. 갔다 오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네. 이제 만나게 됐었는데 네. 그래서 본인도 한국어는 못하시지만 네. 일본 분이시니까 네. 한국어는 못하시지만 본인들이 백제 계통에 네. 조선에서 넘어왔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그 아이덴티티는 여전히 유지하고 명맥을 잇고 있다라는. 내 조상은 이삼평 씨고 네. 일본의 도자기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네. 그 사실 아리타가 유명해진 이유도요. 네. 이삼평 씨가 찍은 거예요. 아 정말요? 여기 흙이 좋다. 이 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 전역을 다니다가 예. 되게 많이 다녔답니다. 한 3, 4년 정도 다니셨어요. 다니다가 여기다. 야, 나리타. 이 흙이다.